나스닥의 CEO 아데나 프리드만 측에서 올해 리플 스웰 2025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축사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이죠. 그리고 거기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블록체인 행사에 등장한다. 그리고 그것도 리플 행사에 선다라는 거는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본인의 판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그널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징이 아니라 방향인 거고, 그리고 이번 스웰 라인업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티뱅크, BNI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까지도 이건 그냥 블록체인 업계끼리 모여가지고 기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죠. 규제기관, 글로벌 은행,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까지도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앉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대화들이 머지않아 정책과 시장 구조에 반영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예전 스웰하고는 그 격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블랙록이 연사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맥스웰 스타인, 디지털 자산 쪽 핵심 인물이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성공시킨 그 블랙록 측에서 이 타이밍에 리플 행사에 등장한다. 게다가 8월 15일 SEC 소송 마무리 시점이 코앞인 상황에서 솔직히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XRP ETF 가능성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죠. 규제 리스크가 정리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 기관 상품화, 그리고 바로 ETF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ETF가 나오면은 XRP는 단순한 거래 토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그랬던 것처럼 기관들의 돈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올해 스웰의 장소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 글로벌 금융의 본진입니다. 여기서 RLUSD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의 유동성 솔루션, 은행 인가 추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미국 금융권 한가운데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 쇼가 아니라 제도권 백엔드로 들어가고자 하는 로드맵 공개 무대인 거고, 잠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7년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번째 스웰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블록체인 업계 내부 행사 느낌이 강했었고, 2018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측에서 연사로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리플 같은 경우는 ODA 서비스로서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확장했고요. 최근에는 RLUSD 스테이블코인까지도 발행을 하면서 기관 생태계까지도 넓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뉴욕 SEC 소송 마무리 직후에 나스닥과 블랙록, 시티, BNI,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까지도 싹 다 모이게 될 예정인 거고,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많은 분들께서 스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케팅 행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업계 내부적으로 규제, 기술 표준, 그리고 기관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실제로 논의하는 자리인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 금융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대거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 얘기인즉슨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절묘합니다. 8월 중순부터 미국 SEC랑 리플 소송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 직후에 11월달 뉴욕에서 전세계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업계가 모이는 스웰에서 여기에 블랙록 연사까지도, 만약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 ETF가 추진 소식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고, 저는 이번 스웰을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전통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XRP ETF를 포함한 기관 상품화 가능성들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세 번째, XRP의 역할이 투기 자산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금융 인프라로서 변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단기 가격 이벤트로만 보지 않아요. 8월부터 11월 사이 규제 이슈, 그리고 ETF, 그리고 기관 파트너십들까지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는 게 핵심인 거고, 가격은 결국에 그 결과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얼마 상승하느냐보다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점 XRP는 금융 시스템의 문턱 안쪽으로서 발을 들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기준 XRP가 드디어 글로벌 100대 자산에 편입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19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약 257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전세계 자산 순위 86위에도 올랐고요. 바로 그 위에는 펩시코, 아래에는 캐러필터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은 하루 만에 6% 넘게 상승하면서 3.31달러까지도 기록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단기 매수세가 폭발한 결과겠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더 깊은 배경이 있다는 거. 이번 급등 자체가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려서가 아니겠죠. 가장 큰 동력은 리플과 미국 SEC 간의 오랜 소송 자체가 끝나면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기관 자금이겠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규제 리스크 제거라는 심리적인 장벽이 무너진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XRP를 자사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주면서 ETF 승인 기대감이 미국 내부 투자 심리까지도 자극을 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 기관이 훨씬 더 큰 규모로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매수세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XRP 선물 옵션 거래량이 하루 만에 200% 이상 증가했고요. 미결제 약정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투자 자금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XRP가 주목을 받는 만큼 구조적인 리스크 자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첫 번째로 XRP랑 리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업인 거고, XRP는 그 회사가 만든 토큰일 뿐이에요. XRP 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결제방 일부로 쓰일 수가 있겠지만 법적 그리고 재무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자산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 회사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XRP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XRP 가격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이 최근에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XRP의 수요를 잠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송금과 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랑 비용이겠죠. 그리고 가격 안정성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격 안정성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강점을 갖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국제 결제에 XRP 대신 RLUSD를 선호를 하게 된다면은 XRP의 실제 사용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둘 다 병행하는 구간이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RLUSD의 확산 속도를 주시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크노믹스 구조 문제가 있어요. 상위 10개 지갑이 전체 유통량의 41%, 그리고 상위 20개 지갑이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집중된 보유 구조 자체가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XRP가 4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을 때, 이때도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3달러까지도 밀린 사례가 있었죠. 대규모 보유자가 매도에 나서면은 시장에는 당연히 큰 파도가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은 장세는 맞겠지만요.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편입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확대라는 이 세 가지 동력들이 겹쳤기 때문에 기술적인 추세도 단기간은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랠리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그 조정 하락폭도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둘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늘어난 구간들 같은 경우는 청산 자체가 한 방에 몰릴 경우에 하락 압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 시각에서 보셨을 때 실제 사용 확장 그리고 구조적인 리스크의 줄다리기가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확산이 XRP의 송금 수요를 얼마나 잠식을 하는지, 고래 지갑의 보유 비중이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규제 환경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변하는지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겠죠. 지금처럼 단기 매수세가 붙을 때도 이런 변수들 체크하시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결국에 현재 XRP는 가격만 보고 접근하시면 위험한 자산입니다. 가격은 하루에도 수차례 움직이지만요. 그 구조랑 실제 사용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돼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모두 보고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구조가 강화되는지 아니면 약화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할 거고, 오늘의 급등 자체가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소송 종료랑 제도권 편입 기대는 분명히 장기 호재겠지만 토크노믹스 구조라거나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경쟁, 대규모 지갑 집중도 같은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다 보시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 시장은 항상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존재하죠. 이번 랠리가 앞으로 더욱더 큰 구조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불꽃으로 끝날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용 지표 그리고 기관 자금의 지속성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XRP 투자는요, 가격의 속도보다는 구조의 방향성을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인 거고, 시장이 흥분할 때일수록 차분하게 구조를 살피는 투자자가 결국에 승리하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 일주일 동안 XRP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네트워크 활동이 먼저 폭발을 했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 측에 따르면요, XRP 네트워크의 거래량과 유통량이 지난 1일 급등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블록체인에서 오고 간 XRP의 총량을, 그리고 유통량은 그 중에서 중복 이동을 제거한 고유한 전송 숫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XRP 한 개가 하루에 5번 정도 거래가 돼도요, 유통량에는 한 번만 잡히는 방식인 거고, 이 지표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거래소 내부 지갑끼리 옮긴 게 아니라 실제 결제라거나 자산 이동들처럼 실제 사용성이 있는 전송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뜻이겠죠.
시점에서 가격은 2.7달러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에 3달러를 돌파하면서 3.2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었고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으로 비유했을 때 회사의 매출과 주문량 자체가 먼저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가 나중에 반응하는 경우랑 비슷합니다. 이번 랠리 자체가 기술적인 분석 지표에서도 강세 신호가 확인이 됐는데요. 일간 차트에선 아론 업 지표가 100%를 찍었는데 이건 최근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지표가 이렇게 극단값을 보이는 것은 단기 모멘텀이 상당하다는 신호인데요. 여기에 소셜미디어에서 XRP 언급 비중이 전체 암호화폐 중에 7.95%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19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투자자 심리를 나타내는 가중 심리지수도 2주 만에 최고치인 1.17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의 관심 그리고 기대감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격 구간을 보면은 단기 저항선은 3.39달러 그리고 그 위를 넘으면은 3.66달러 전고점 제시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수세가 약해져가지고 3.01달러를 깨면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단순한 참고용일 뿐인 거고 실제 매매에서는 거래량과 체결 강도를 함께 확인하셔야지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번 흐름들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재료가 법적 리스크 해소인데요. 수년 동안 이어졌었던 미국 SEC랑 리플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죠. 물론 벌금과 일부 조건은 남았지만 이 소송 중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심리에는 상당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족쇄가 풀린 것과 같습니다. 발표 직후에 XRP 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했던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법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단순한 단기 호재를 넘어가지고 중장기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속에 디테일까지 들어가 봤을 때 아직 주의하셔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 거래소 순 유입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고래 지갑에서 대규모 물량이 이동하는 신호들이 나타나면은 단기 매도 압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크립토 컨트단 젠글에서 이런 지표들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저희 신사채널에서 확인할 때 이 테이커 비율 그리고 장기 보유자 지표 이런 것들은 매수세의 체력과 매도 압력 전환 가능성까지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예요.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지금 XRP는 온체인 기술적 그리고 심리 이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다 강세 신호가 맞물린 상황입니다. 가격보다는 네트워크 활동이 먼저 뛰었고요. 여기에 소송 종료라는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구간에서는 3.39달러 돌파 여부랑 3.01달러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위쪽으로는 전고점 제시도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조정 신호가 해석이 되는 만큼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 흐름에서 배울 수 있는 건요. 시세표보다는 활동 지표를 먼저 보는 습관입니다. 네트워크가 깨어나는 순간에 포착하시면 가격 자체가 움직이기 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XRP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서도 이 패턴을 찾아내신다면 단순한 추격 매수 대신에 선제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질 거예요. 시장은 숫자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